네, 스탁요정 이예린입니다. 두 분의 종목 지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은 대표님은 ABL 바이오 준비해 주셨고요. 1.11%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또 김태성 본부장님은 BHI 준비해 주셨고 역시나 1.11%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재은 대표님의 ABL 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이중항체 개발 기업인데요. 현재 항암 신약에 특화된 플랫폼 글랩바디 T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그랩바디 T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결과가 공개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임상 초기 단계인 위암 치료제 ABL111이 계열 내에서 최고 신약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은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 대표의 종목 ABL 바이오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뇌혈관 치료제로 익숙한데 최근 들어서 네. 좀 다양한 플랫폼들 이야기 나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또 네. 거기다 이번 주 금요일에 AACR이 개막을 하는데 이렇게 또 직전 앞두고 있어서 지금은 또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까? 혹시 재료 소멸이 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보여준다면서요? 네. 아마케에서. 네.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네. 일정을 앞뒀는데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를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일정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AACR을 목전에 앞두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좋은 소식이 오면 동반적으로 좀 투심이 살아나는 네,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 5월 달에는 HLB의 리보세라님에 대한 FDA 승인 일정이 또 있고요. 6월 달에는 아스코가 있고 또 8월 달에는 렉나자에 대한 부분 FDA 승인 이슈가 있는데 지금 렉나자 경쟁사가 굉장히 빠르게 FDA 승인을 받아서 이게 지금 8월 달로 좀 예상이 되어 있지만 6월 달로도 땡겨질 수 있다는 또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올 상반기에 지금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이런 투심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AACR에서 지금 ABL112, ABM407 비임상에 대한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AACR에서는 비임상이라던가 동물 실험 이쪽 관련된 결과를 발표를 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아스코에서 많이 발표가 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근데 비임상에서도 결국에 이제 뭐 레고캠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기술 이전이나 이런 쪽으로 이어진 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AACR도 그냥 놓고 볼 수 있는 학회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학회에서 지금 이번에 두 가지의 이제 업데이트 결과를 또 발표를 하고 또 아스코에서도 ABL503이라는 이제 초기 임상 결과를 또 발표를 업데이트 하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지금 계속해서 4월 달부터 줄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경우가 보통은 이제 이중항체에서 혈액암 중심으로 개발들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고형암 쪽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다르다 인정을 받고 있는 시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ABL111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글로벌 경쟁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을 이미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에 대해서 지금 또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늦게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후발주로서 강화하기 위해서 면역 항암제랑 병용 요법에 대한 또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회사는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살짝은 좀 고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일정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일정이 있고 또 거기 이번에 이상훈 대표께서 이제 5조 만들겠다 5년 안에 이런 좀 포부를 보였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대표들의 행보가 되게 적극적으로 네. 변했어요. 네. 지금 HLB도 그렇고 이번에 알테오젠도 그랬고 어떠한 기업들의 뭐 사건 사고 또는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좀 건전하지 못한 이미지가 살짝 있잖아요. 네네. 믿음에 대한 부분.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씻겨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도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4월 1일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 바이오즈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고 1분기도 정말 알테오젠이 멱살 잡고 끌고 간 거다. 예, 그런데 지금 아마케가 오히려 재료 소멸이다. 뭐 이렇게 지금 약간 바이오에 대해서 좀 우려도 있는데 이재훈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분기 첫날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아스코나 계속 있었어요. 네. AACR 계속 네. 있었던 학회인데 뭐 이번에는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뭐 차치하고 그때랑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게요. 네. 다른 기업들 지금 뭐 HLB,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이런 기업들이
꼭 AACR의 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만의 개별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와도 매도가 많이 나오는 네. 이유가 일정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나올 게 맞아요. 없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인데 예. 지금은 아스코에서도 또 더 큰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5월도 있고 6월도 있고 계속해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투심이 예전에는 세론으로 이제 작용이 네. 됐죠. 보통은.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올해는 좀 다를 거다. 그리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미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고 네. 시기적으로 미뤄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맞닥뜨리면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ACR이 지나고 난 뒤에도 또 5월과 6월에 아스코까지도 있고 금리 인하까지 겹쳐진다면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러면 ABL 바이오 김태성 본부장님은 현재 O일까요, X일까요? 선택해 주실게요. O. 네.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대규모 그러니까 레우켄바이오, 알테오젠, HL처럼 대규모 지금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지금 펩트론이랑 네. ABL 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 기술 가지고 있어요, 기술 수출할 거예요 한 기업들 중에 이제 두 기업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BL 바이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높은 기술을 이제 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항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하나는 면역세포로 이제 적용을 해서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 한쪽은 이제 암세포에 이제 닿으면서 암세포를 이제 좀 죽여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이 단일 항체보다는 한 번에 이제 이 이중 효과를 좀 내야 되다 보니 굉장히 높은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글로벌 빅파마라고 할 수 있는 이 로슈라고 하는 기업하고 비교가 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로슈는 일본이 굉장히 이제 큰 대주주로 이제 있는 이제 기업인데 이 로슈에서 최근에 이 BBB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연구 결과를 냈어요. 근데 그것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12주 걸린다라고 하면 이번에 6주 걸린다. 그러니까 반으로 줄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ABL 바이오는 그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력으로서는 크게 이제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제 타이밍, 그러니까 시기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수출 이전에 먼저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기술 이전 뉴스가 나오면서 떨어질 거냐, 아니면 그동안에 계속 애태우다가 대구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갈 거냐, 이제 저는 그것만 고민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ABL 바이오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먼저 시장에서 이제 선택을 받아서 올라갔을 때 못 올라갔기에 저는 현재 구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의 문제지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재은 대표님? 네, 일단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좀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가 기준인 3만 원을 일단은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가 기준이었던 이 가격대를 두 번이나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24,500원 부근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24,500원 손절선 3만 원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은 대표님은 ABL 바이오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라인은 2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을 할게요. 하나, 둘, 셋. 오, 역시 바잉님.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바이오가 투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알테오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뭔가 이게 꼬이는 척 하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은 막 뭐 20% 30% 가서 아예 ABL 바이오는 미리 좀 들어가서 그냥 잊어버리자 뭐 그런 전략입니다. 미리 선점을 하겠다. 그냥 뭐 금을 던지지 않고서는 진짜 못 잡겠더라고요, 요즘 바이오는. 저도 역시 이중 항체에 대한 계속 시장의 관심은 지속이 되는 것 같아서 ABL 바이오 저도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은 대표님의 ABL 바이오 저희 둘 포트에 편입을 시키겠고요.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스탁 요정 혜린 알려주세요. 네, BHI 살펴보겠습니다. 발전용 기자재 전문 업체로 이 친환경 방법인 증기 발생기 HRSG의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최근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화력 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필요한 HRSG를 국내에서는 BHI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연이은 수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의 종목 네. BHI입니다. 배열 회수 보일러로 유명한 회사고요. 네. 그 보일러가 이제 이런 경동 보일러 이런 보일러랑 다른 정말 사이즈가 큰 보일러 회사죠. 네. 일단 뭐
대규모 이제 이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 보일러 파이프를 이제 만드는 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BHI를 제가 이제 원전 관련주로 좀 네. 들고 왔지만 네. 사실 아직까지 원전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네. 기존에 이제 화력 발전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LNG 천연가스 이런 플랜트에 조금 더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HRSG 방금 말씀드렸던 배열 회수 보일러 이 섹터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가장 높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에 대한 어떤 이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이제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수주 잔고가 최근에 이제 들어오면서 약 8천억대 정도로 오.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한참 수주가 좋았을 때 기준은 1조라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 수주 잔고가 1조였을 때 주가가 15,000원이었고 지금 이제 수주 잔고가 8천억인데 일단 현재 주가는 9,000원대이기 네. 때문에 뭐 단순 계산으로만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멀티플도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전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물 들어올 때 노전 넣는다고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돌아가면서 지금 시세가 나왔고 네. 오늘 태양광주를 제외하고 네. 풍력이라든지 원전주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이제 수급이 뭔가 네, 다들 네. 이제 좀 대량으로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잡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실적에 대한 어떤 이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로 이제 압축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계를 좀 할 수 있는 한전 KPS가 단연 압도적일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이 HRSG 관련한 BHI가 이제 두 번째 핵심이 될 것 같고, 이걸 또 총괄로 턴키로 이제 할 수 있는 쪽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이제 좀 압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이야기 안 드려도 이미 뭐 원전에- 시청자분들이 네. 다 아실 것 같아서 대장주. 이것을 좀 제외하고 봤었을 때 이 BHI라고 하는 기업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한 가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뭘까요? 제가 한 3주 전 방송에서도 좀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원전을 가지고 네. 이 신재생이라고 보는 쪽과 네. 아니라고 보는 쪽이 지금 엄청나게 갈려요. 네. 그런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아리백을 추진하고. 위해서라면 네. 이 원전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거냐, 이게 추후에 또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도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세는 소형 원전 모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전 쪽에서 저는 BHI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게 꼭 원전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네. 이 배열 보일러로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원전 모멘텀은 그냥 하나의 성장성이고요. 중동이 예. 또 이제 대규모 또 플랜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예. BHI 수주 잔고 올라간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꼭 원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요. 일단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 BHI가 또 사우디 최대 복합 화력 발전소 프레속테 또 그쵸. 이번에 수주를 따내면서 소식이 나왔었는데, 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원전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준 대표님은 O이실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오. 이유 들어볼까요? 저는 신재생도 그렇지만 네. 최근에 이제 원전이 또 AI 시대의 필수 전력이다라고 네. 또 부각을 받았고,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쪽으로 앞다투어 투자를, 특히 해외 쪽에서는 투자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조금은 부진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변압기 쪽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 엄청 지금 시세 연속해서 네. 가고 있는데, 또 후발주로 시장에서는 원전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2년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큰 시세를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BHI라는 종목도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 시세가 굉장히 한 번 나오기 시작을 네. 하면 강하게 붙는 종목이에요. 뭐 G2파워도 그랬고 한신기계라는 종목도 네. 그랬고, 또 이 종목도 좀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대장격이었던 종목들에게 또 수급은 몰려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들이 좀 좋은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BHI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BHI 좋은 것 같다라고 갑자기 급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나 저는 알고 원전 없어도 네. BHI 이 자체적으로도 전력주로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전력 연관주로도 되잖아요. 네. 일단 뭐 앞서서도 좀 이야기 드렸다시피 네. 꼭 원전 매출이 아니더라도 일단 중동 쪽에 지금 이 네옴시티라든지 네. 아무래도 이제 중동이 하고자 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업에 지금 이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르는 기업이 가장 위험할 때는 실적 이야기할 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네. 잘 쳐내기만 하면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시점에서도 좀 볼 필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근에 이 BHI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000원대라고 하는 가격대를 계속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11,000원대만 가면 자꾸 이제 누가 매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이제 밀리고 또 올라가면 밀리고 또 올라가면 밀리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다 보니 이 11,000원대를 이제 어떤 형식으로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제 최근에 다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좋은 뉴스 여기에 수급이 동반돼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충분히 11,000원 넘어서 12,000원, 13,000원대까지 쭉 보셔도 혹은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오히려 한 올해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네. 최근에 이 가격 이탈되면 계속 기간 조정을 좀 보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루해질 수 있으니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은 BHI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리스크 관리도 8,000원 손절가로 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선택을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역시 매수로.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2분기 시작됐잖아요, 4월에. 전력, 전기, AI 반도체에서 넘어가지 않나라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력과 진짜 중요한 전기, 보일러는 또 여기에는 양쪽에 다 걸리죠. 전기를 또 보일러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원전 아니더라도 저는 배열해서 보일러만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매수했습니다. 네, 저도 BHI 올해 수주 규모가 8천억 원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그러게요. 있다면 네. 주가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의 BHI 저희 둘 포트 역시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 준비해 주신 이지은 대표님과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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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이어서 M스타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